오늘은 아줌마도 좋아서 환장하는 스킨십 5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남녀의 성욕과 만족도 차이. 남자의 성욕이 여자보다 높은 건 사실이에요. 많은 심리학 연구도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고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성에서 얻는 쾌감은 남자보다 여자가 더 큰 것 같다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여성은 남성보다 쾌감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자는 남자보다 잠자리를 연속적으로 더 많이 할 수 있고 더 오랫동안 할 수 있으며 한 번에 더 많은 만족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물론 여자가 남자보다 만족감의 편차가 더 큰 건 사실이에요. 남자가 기본적으로 만족감을 느낀다면 여자는 정말 좋거나 또는 별로나인 거죠. 하지만 얻을 수 있는 최대 쾌감은 여자가 더 높은 것으로 보이며 평균 쾌감도 남자보다 더 높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남녀 욕구 차이를 생각해보면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그런데 2017년 스페인 그라나다 대학의 그니부스 모야노 교수가 남녀 3,417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애인을 떠올렸을 때 남녀의 성욕은 같았어요. 다만 남자는 매력적인 이성을 봤을 때 성욕을 느낄 확률이 여자보다 높았어요. 그래서 남자들이 지나가는 여자가 예쁘면 뒤돌아보곤 했던 거죠. 이게 바로 남녀 성욕의 결정적인 차이였던 거예요. 물론 당연히 성욕에는 개인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았는지, 애인과 잘 지냈는지, 스킨십이 만족스러운지 등 상황에 따라서도 성욕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여자들은 어떤 상황에서 특히 성욕을 느끼게 될까요? 남자가 어떻게 스킨십하면 여자들은 좋아할까요? 아줌마의 마음도 녹일 수 있는 스킨십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아줌마도 좋아서 환장하는 스킨십 5가지. 첫 번째, 슬며시 옆자리에 앉아 자연스럽게 어깨를 감싸줄 때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다가 혹은 함께 술을 마시면서 분위기가 무르익은 상태에서 남자가 슬며시 여자 옆자리에 다가 앉으면 가슴이 떨리게 됩니다. 심리학자 알버트 쉐블린 교수에 따르면 사람들이 대화할 때 크게 2가지 자세를 취한다고 해요. 마주보기 페이스 투 페이스와 옆에 앉기 사이드 바이 사이드인데요. 쉐블린 교수는 남자들이 마주보는 것보다는 옆에 앉아 대화하는 걸 더 선호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 이유는 남자들은 정면에 있는 상대를 볼 때는 공격성이나 경계심을 여성보다 강하게 느끼곤 합니다. 반면에 나란히 옆에 앉는 구도에서는 긴장감이 사라지고 편안함을 느껴요. 게다가 나란히 옆에 앉으면 자연스러운 스킨십이 가능하죠. 어깨를 부딪히거나 팔을 스치는 식으로 말이에요. 가벼운 스킨십은 친밀감 형성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 옆자리에 앉게 되면 친밀감이 상승하고 은밀한 스킨십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호감 있는 남자가 슬며시 여자 옆자리를 이동하는 순간 서로에 대한 경계심이 풀어지면서 감정적인 교류가 훨씬 수월해져서 여자를 설레게 만듭니다. 이때 옆에 앉아 대화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여자의 어깨를 살짝 감싸주면 훨씬 더 친밀감을 느끼고 심쿵하게 되죠. 이렇게 여자에게 거부감을 주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을까요? 그때 여자의 어깨를 너무 꽉 쥐지는 말고 살짝 손을 올려 닿을 듯 말 듯한 느낌을 주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어깨에 살짝 느껴지는 남자의 손길에 애가 타면서 좀 더 진한 스킨십을 기대할 수 있거든요. 2번째, 매너 있게 배려의 스킨십할 때 여자는 남자가 배려 없이 막무가내로 스킨십하는 것에는 거부 반응을 보입니다. 여자는 남녀 간의 매너를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매너를 지키면서 육체적인 교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차에서 나올 때나 그녀가 힐을 신고 계단을 내려가거나 평평하지 않은 길을 걸어갈 때 손을 잡아주면 아주 효과적이죠. 여자들은 남자들이 손을 잡아줄 때 자신을 위해 주는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에 아주 좋아하거든요.
또는 문을 지나갈 때나 복도를 지날 때 혹은 인파가 많은 길을 지나갈 때 그녀를 먼저 들여보내주는 거죠. 이때 그녀의 등이나 허리에 살짝 손을 얹는 식의 스킨십을 해도 좋습니다. 또는 사람이 많은 곳을 지나갈 때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잡고 앞장을 선다면 리더십도 보여주면서 그녀를 위하는 마음을 보여줄 수도 있어요. 많은 인파를 뚫고 나간 후 그녀가 관심을 보인다면 손을 계속 잡고 있어도 됩니다. 차에 탔을 때 안전벨트를 매준다거나 함께 차를 타고 가다 급정거로 여자의 몸이 앞으로 쏠릴 때 팔을 뻗어 막아든다든지, 길을 걷다가 옆으로 차가 지나가면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 쪽으로 그녀를 끌어당기는 등 무심한 듯 배려하는 은근한 스킨십의 설렘이 폭발할 수도 있답니다. 세 번째, 온몸으로 꽉 안아줄 때 여자들은 남자의 넓은 어깨를 좋아하죠. 그 넓은 어깨로 그녀를 꽉 안아주면 그의 품 안에서 사랑받고 보호받고 있다는 감정이 온몸으로 느껴져서 감동을 받습니다. 너무 사랑스럽거나 혹은 힘들어할 때 그녀를 꼭 안아주세요. 당신의 따뜻한 마음과 온기가 고스란히 그녀에게 전달되어서 사랑과 믿음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리고 카네기 멜론 대학의 마이클 머피 교수 연구에 따르면 꼭 안아주는 게 정말 큰 위로가 되거든요. 사실 누군가를 위로한다는 건 꽤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말로 하는 위로는 더 어렵죠. 자칫하면 본래의 의도와는 달리 지나친 참견이나 훈계가 되기 쉽거든요. 실제로 타인에게 위로의 말을 들으면 우울함과 불안감이 커지기도 한다는 무시무시한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특히 아내나 연인을 위로할 때는 더 조심해야 돼요. 사람들은 그 누구의 말보다 연인의 말에 더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설픈 위로는 정말 안 하느니만 못하죠. 힘들 때 의지하는 사람인 만큼 비난받는 기분도 더 쉽게 들고 무능하다는 기분도 더 쉽게 들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말로 하는 것보다 더 나은, 더 효과적이면서도 부작용은 적은 그런 위로는 없는 걸까요? 카네기 멜론 대학의 마이클 머피 교수는 간단한 해결책을 찾았는데요. 그것은 바로 포옹하기랍니다. 머피 교수는 200 사이의 커플을 대상으로 14일간 포옹의 효과를 알아봤어요. 각 사람에게 어떤 나쁜 일이 있었는지, 그 후 애인에게 포옹을 받았는지 날마다 확인해봤죠. 그 결과 평소에는 포옹을 받든 안 받든 관계 만족도에 큰 차이가 없었지만, 바쁜 일이 있었거나 두 사람이 싸운 날엔 애인의 포옹이 관계 만족도에 훨씬 더 큰 변화를 만드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말은 상황이나 뉘앙스에 따라 의미가 잘못 전달될 위험이 있지만 포옹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감과 위로를 전하는 것 외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말을 못하는 사람도 눈치가 좀 없는 사람도 안전하게 공감과 위로를 전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온몸으로 꽉 안아주는 행동은 사랑과 위로를 동시에 전달할 수 있어요. 네 번째, 백허그할 때 백허그는 특히 여자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때 갑자기 훅 들어오면 그녀의 마음을 무장해제시킬 수 있어요. 갑자기 등 뒤에서 팔로 감싸 안으면서 백업을 하면 놀라긴 하겠지만 서로 두근거리는 심장박동을 느끼면서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죠. 백허그를 한 채 서로 대화를 해도 좋고 서로의 심장 소리를 느끼면서 잠시 그대로 있는 것도 좋아요. 백허그는 드라마 단골 소재로 등장할 만큼 그 효과가 강력합니다. 한 결혼정보 업체에서 미혼 남녀 412명을 대상으로 애정 표현에 관한 질문을 했는데요. 가장 좋아하는 스킨십을 묻는 질문에 남성은 키스, 여성은 허그 또는 백허그라고 답했어요. 이처럼 백허그는 여성들이 가장 선호 강력한 스킨십 중에 하나랍니다. 다섯 번째, 일상적인 가벼운 스킨십 할 때 심리학계에서는 일상적인 스킨십이 어떤 신체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이 많이 있는데요. 프리브루 대학의 아닉 데브로 교수 연구에 따르면 일상적으로 하는 스킨십이 신체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변화도 이끌어낸다는 걸 밝혀냈어요. 여기서 말하는 스킨십은 진한 키스나 잠자리가 아닙니다.
함께 걸을 때 두 손을 맞잡거나 어깨를 감싸 안거나 사랑스럽다는 듯이 연인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거나 옆에 나란히 앉아 어깨에 살짝 기대는 등 일상적으로 하는 스킨십을 말합니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만난 지 얼마 안 된 커플의 애정도를 끌어올리는데 가벼운 스킨십만큼 효과적인 것도 없어요. 대부분 교수 연구에서도 스킨십을 많이 하는 커플은 보통 커플들보다 친밀도가 무려 10%나 더 높았습니다. 스킨십을 많이 한 커플은 보통 커플보다 삶의 질이 무려 15%나 올라갔고요. 또한 일상적인 스킨십은 연인의 부정적인 감정을 없애주는데도 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일상적인 스킨십의 효과는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2006년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그냥 연인의 손만 잡아도 스트레스가 줄어든다고 해요. 가볍게 만지기만 해도 혈압이 낮아지고 사랑의 묘약이라 불리는 옥시토신 호르몬까지 분비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처럼 일상적으로 하는 가벼운 스킨십은 생각보다 정말 소중하고 특별합니다. 지금까지 아줌마도 좋아서 환장하는 스킨십 5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아줌마도 좋아서 환장하는 스킨십 5가지. 첫 번째, 슬며시 옆에 앉아 자연스럽게 어깨를 감싸줄 때. 두 번째, 매너 있게 배변에 스킨십 할 때. 세 번째, 온몸으로 꽉 안아줄 때. 네 번째, 백허그 할 때. 다섯 번째, 일상적인 가벼운 스킨십 할 때.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 여자를 사로잡는 남자의 거짓말. 나는 그가 수많은 여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에게 당신이 내 이상형이다. 라는 말을 흘리며 입맛을 다시는 여자들이 있었다는 사실도, 마음은 숨긴 채 어정쩡한 친구로 지내면서 가끔 고민 상담을 청하는 여자들이 있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다. 그는 그랬다. 제법 괜찮은 여인들의 사랑을 받으며 추파도 받고 가끔은 고백도 받았다. 그는 괜찮은 얼굴에 탄탄한 근육질 몸매 말고도 사회적 센스와 빠른 눈치, 상황 판단 능력 때문에 매력 있는 남자였다. 그는 여자보다도 여자의 마음을 잘 아는 남자였다. 그가 여자의 마음을 얻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중 눈에 띄는 것은 탁월한 거짓말의 기술이었다. 과연 그가 알고 있으려나?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에게 하는 말의 대부분이 어쩌면 거짓이라는 것을. 당신은 어쩌면 그렇게 거짓말을 잘해? 늘 내게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여자라는 착각을 불러일으켜주는 그에게 어느 날 나는 진지하게 물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너무 달콤했다. 중독성 있는 사탕발림. 다른 남자와의 시간들은 그와 함께 있는 시간에 비하면 초라해졌다. 혀를 촉촉하게 축이며 입안에서 녹아 없어지는 부드러운 마시멜로우. 그의 말은 내게 따뜻한 핫초코와 그 위에 띄운 마시멜로우였다. 그는 도전적인 내 질문에 확신에 차 대답했다. 나는 거짓말 아닌데? 나는 진실밖에 말 안 해. 그래, 그 말마저도 거짓이다. 거짓이란 걸 알면서도 가슴이 쿵쾅거리는 것은 숨길 수 없다. 그는 오늘도 내게 거짓말을 한다. 그리고 나를 자신에게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든다. 매력적인 그 남자의 거짓말, 오늘 밝혀보련다. 1. 넌 내 첫사랑이야. 너같이 사랑한 여자는 처음이야. 로 대체 가능함. 난 그가 소년이던 시절 창백한 피부에 가냘픈 몸매, 긴 생머리를 휘날리던 연상의 여인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는 피아노를 전공했다는 그녀를 멀리서만 바라볼 뿐 한 번도 다가서지는 못했다고 한다. 그가 가장 처음 사랑을 느꼈을 그녀는 어쩌면 그의 진짜 첫사랑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내가 그에게 그녀가 당신이 첫사랑 아니었느냐 묻는다면 무척 오버하면서 노발대발할 것이다. 그것은 사랑도 무엇도 아니었다면서. 내 첫사랑은 너일 뿐이야 하며 자신있게 대답하겠지. 그에게는 환상 속의 피아노녀 말도고 다른 문 여자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잘 기억도 나지 않는다고 했다. 별로 마음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고 진짜 사랑이란 걸 몰랐기 때문에 사랑이 아니었던 것 같다 했다. 내가 진심으로 사랑한 건 너뿐이야. 그래서 내가 내 첫사랑이야. 그의 말에 따르면 과거의 그녀들은 그다지 예쁘지도 매력적이지도 별 볼 일도 없었다고 한다. 남자들은 과거의 애잔한 사랑 얘기를 늘어놓으면 과거의 여자가 얼마나 멋진 여자였는가 한껏 과장하면 여자들이 좋아할 거라 착각하지만 착각은 착각일 뿐. 현재에 충실한 남자, 현재의 사랑을 첫사랑으로 전환시키는 남자의 능력에 여자는 자신이 특별해지는 것 같아 마음을 빼앗긴다. 에이, 내가 제일 예뻐. 넌 내 이상형이야로 대체 가능함. 김태희가 예뻐, 내가 예뻐. 뭐? 김태혜? 김태희는 질리는 얼굴이잖아. 나는 내가 더 예쁜데 그런 당연할 걸 왜 물어보는지 모르겠네. 이 닭살 돋는 멘트는 그가 자주 쓰는 멘트이다. 사실 저 말이 사실이라 내가 김태희보다 더 예쁘다면 왜 여기서 이러고 있겠나. 하지만 그는 내가 일부러 묻지 않아도 사람들 있는 데서 큰 소리로 저런 말들을 하곤 한다. 내가 제일 예쁘다고 락 버전 노래라도 만들어 부를 기세이다. 참 부끄럽다. 남자들은 여자들이 의뢰하는 질문, 연예인이 더 예쁘냐, 내가 더 예쁘냐 묻는 여자친구의 질문에 매우 곤궁에 처한다고들 한다. 특히 유연성이 없이 경직된 사람, 곧 죽어도 거짓말을 못하겠는 사람들의 경우 더 그런 것 같다. 진실만을 말하는 입이야 나름 좋겠지만 여자친구가 확인하고 싶은 건 객관적인 진실이 아니고 남자친구의 마음속에 있는 진실이다. 눈에 콩깍지가 제대로 씌었나 알고 싶은 것이다. 콩깍지가 씌이면 거짓말이 진실이 된다. 사실 사랑에 빠진 남자의 눈에 자기 여자친구가 가장 예뻐 보이지 않겠나? 아니라고? 그래도 아닌 건 아니다 라고 말하겠다고. 그럼 그러든가. 너도 조금만 고치면 효리만큼 예뻐질 텐데. 라는 멘트 한번 날려보든가. 어떻게 되는지 결과를 직접 확인해 봐야 알겠나. 참고로 젊은 시절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를 꼬실 때 자주 쓰던 사탕 발린 멘트는 당신의 몸매가 너무 아름다워. 라는 말이었다고 한다. 처녀 시절부터 유지되고 있던 어머니의 튼실한 다리 근육을 보면 조금 의아하다는 생각도 드나 작업에 성공해 건강하게 자란 세 자녀까지 두었으니 무척 성공한 것 아닌가. 연애에 성공했음에도 아버지는 가정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요즘에도 작업 멘트를 무한 반복하신다. 당신은 너무 예뻐. 특히 그 볼륨 있는 다리. 피노키오도 사랑스럽다. 3. 결혼하고 싶은 여자는 내가 처음이야. 너는 정말 나한테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 내가 처음이야 이런 생각하게 만든 여자. 나 영원히 내 남자가 되고 싶어. 이 말에 깍깍거리면서 손발 오그라든 채 대굴대굴 굴러다녔다. 너무 좋아서. 당신에게 난 특별한 여자인 것 같다. 그 느낌이 각인되었다. 내가 당신에게 그런 여자라면 당신도 내게 그런 남자가 될 거야. 그래, 그 말을 해주고 싶었다. 여자들은 남자친구의 이 멘트에 가장 심한 상처를 받는다고 한다. 너는 결혼 상대는 아닌 것 같다. 스쳐 지나가는 상대, 심심풀이, 땅콩, 일시적인 성욕풀이 대상, 피상적인 인연. 여자들은 본능적으로 남자의 가벼운 상대가 되는 것 같은 느낌에 몸서리친다. 특별한 인연인 것 같은 느낌을 준다. 진지하게 생각한다는 인상을 준다. 이것이 이 남자가 가진 작업의 기술인 것이다. 그는 분명 저 멘트가 거짓말이라는 내 말에 뾰루퉁한 표정을 지을지도 모르겠다. 그는 이렇게 말하겠지. 나는 진짜라니까. 왜 그래? 내가 진짜 처음이라니까. 아, 그 모습마저도 사랑스럽다. 당신은 왜 그렇게도 거짓말을 잘하냐니까. 이 매력 덩어리. 구박 아닌 나의 구박에 그는 서운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거짓말 아니라니까. 왜 그래 속상하게. 나는 진실해. 나는 정말 그런 걸 어떻게 해.
내가 내 첫사랑이고 제일 예쁘고 너랑 결혼하고 싶은 걸. 자기 자신까지 속여 진실이라고 믿어버리는 이 남자의 달콤한 사탕발림에 아직도 면역이 되지 않았나 보다. 여전히 손발 오그라든 채 대굴대굴 거리고 있는 걸 보니 매력적인 이 남자의 거짓말, 그 여우는 강렬했다. 자, 내가 찜한 당신 하트 100만 개 날려주겠어.